안녕하세요. 이지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형제 자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망신고고요.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 달 내에 하시면 되는데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1개월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그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것을 같이 하시면 돼요.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것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.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망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어요. 예컨대 금융재산, 즉 은행에 아니면 증권계좌에 얼마가 있는지, 그리고 보험, 어떤 보험을 들었고 그 보험이 유효한지,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가 만약 체납되어 있다면 그 체납된 금액과 체납 내역,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알 수 있고요. 자동차, 부동산, 어떤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그 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모두 알 수 있게 되거든요. 금융권 부채는 모두 알 수 있어요. 그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금융권의 부채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는 망인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이 신청을 통해서 개인적인 부채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망인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 그 전에도 망인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망인 채무가 망인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망인 채무를 전부 부담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망인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망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는 그런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거든요.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.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망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.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부과가 돼요. 근데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특히 연 9%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는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는 아직 상속인들 간에 누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지를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냐. 취득세는 그 상속인 중에 누가 등기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상속인 중에 누구라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취득세 납부는 하셔야 되고요. 등기는 그 후에 하셔도 돼요. 등기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해도 되고 10년 내에 해도 됩니다. 등기가 기간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등기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상속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. 상속인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또 다른 상속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상속인들이 몇십 명으로 불어나기도 해요.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.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도 가급적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기는 한데 다만 취득세는 6개월 내에 꼭 납부를 해야 되지만 등기는 그런 기간 제한은 없으니까요.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면 6개월 내에 명의 이전을 하셔야 돼요.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6개월 내에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시면 하루에 10,000원 정도,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속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.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도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챙기셔야 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인데요.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망인이 돌아가시면 곧바로 상속인들 재산이 돼요. 꼭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, 뭐 자동차의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망인이 돌아가시면 곧바로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.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는 이 법정 지분대로 나는 상속 지분을 받는데 동의할 수 없다,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예컨대 내가 망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사업도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, 아니면 내가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병간호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 기여분이 더 인정돼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고요.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다른 상속인이 이미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재산을 아주 많이 가져갔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또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. 그러니까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은 조금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,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와 같이 법정 지분과는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법정 지분과 다른 방식으로 그 상속재산을 분할을 해야 될 것이고, 뭐 거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죠.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역시 특별한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를 그러면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으면 어떡하냐. 일단은 법정 지분대로 상속세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경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속세도 그 분할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먼저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경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면 된다.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